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 제2차 정례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박현정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의원 발의 한 건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5건 이상 16건의 일반 안건을 심사 및 보고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의원 및 비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 후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네. 그럼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박현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개정 조례안은 최근 기후위기 심화로 폭우에 의한 침수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하 또는 반지하 주택뿐 아니라 지상의 주택과 상가 등 다양한 건물이 침수 피해에 노출되고 있어 기존 조례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침수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이후의 관리 문제입니다. 시설이 지원만 받고 방치되지 않도록 건물주와 점유자의 책임과 의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관리 효과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단순한 수방 기준 준용이 아니라 전년도 침수 피해 현황 등을 반영하도록 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조례의 지원 대상과 우선순위, 지원 한도 등이 지나치게 세세하게 규정되어 행정 운영의 유연성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를 지원 계획으로 위임하여 자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정의에서 침수 방지 시설의 설치 대상을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에서 건물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4조에서 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 시설의 관리 의무를 건물주와 점유자 등에게 부여하는 구민 책무 강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지원 계획 수립 시 행정안전부의 지하 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 기준 고려 규정을 삭제하고 전년도 침수비의 현황 반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제6조에서는 지원 대상을 주택에서 건물 등으로 확대하고 상세한 우선순위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제5조의 지원 계획에 위임하도록 간소화하였습니다. 제9조 지원 기준에서는 제3항의 보조금 한도 규정을 삭제하여 물가 변동 등에 따른 영향을 없애고 취약 가구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개정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승부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발의자인 박현정 의원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침수 방지 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와 돌발성 폭우로 인해 주택뿐 아니라 소규모 상가, 건물 등 다양한 시설이 침수 피해에 노출되어 있어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보조금 지원을 받아 설치된 침수 방지 시설의 지속적 효용성 확보를 위해 건물주, 점유자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취약계층의 경우 자부담금으로 인해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포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 재산 수준을 고려한 차등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의 지원 대상, 우선순위, 지원 한도 등이 세세하게 규정되어 유연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지원 계획으로 위임하므로 행정의 자율성과 신속성, 예산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승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현정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침수 방지 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진성 의원. 노진성 의원입니다. 조례가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그 제안 이유 중에서 말씀 중에 건물주와 점유자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는 그 명확성이 표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혹시 관리자와 건물주와 점유자의 관리 책임 안에서 어떤 관리 책임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제 관리 책임이라 하면 일단은 이제 건물주는 그 실제 이제 침수가 예상이 되는 곳에 이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고요. 실제 이제 거기서 영업을 하거나 또는 이제 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은 세입자시겠잖아요. 근데 이제 관리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침수 방지 지원 설치 조례이기 때문에 차수판이든 물막이 칸을 지원했을 때 그거에 따른 관리라고 하는 범위 자체가 이번에 이제 사실은 이번 지원금 보조금 그 보상금이 나갔을 때 발생했던 문제이기도 한데요. 차수판 설치할 때 자부담이 발생합니다. 10%. 이 자부담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할 때는 실제 그 건물이 그곳에 위치함으로써 침수가 예상이 됐던 것이므로 건물주가 부담해야 된다가 사실 원칙이죠. 근데 이번에 사실은 세입자가 내기도 하고 건물주가 내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한다라고 적시했습니다. 네, 그 여기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라고 해서 그 내용을 좀 들여다봤는데 제 11조 사후 관리에 대한 그 내용들에서 이를테면 이 관리라는 것이 연일에 정기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확대돼서 포함이 돼야 책임이라는 소재가 명확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질의드렸고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침수 방지 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침수 방지 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종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곤희입니다. 평소 동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해주고 계시는 이지혜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내년 시행되는 돌봄 통합지원법에 따라 지역중심 의료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 기능을 재편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보건소 직속 기관 내 조직을 조정하여 기존 3과에서 4과로 개편하는 것으로 지역 거점 기반의 주민 밀착형 의료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건강 돌봄과를 신설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부서명도 업무 성격에 맞게 조정하여 건강정책과에서 건강도시과로, 보건사업과를 공공보건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돌봄과장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 업무와 연계한 관장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도 함께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체계 개편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건소 내 신규 부서 건강돌봄과 신설에 따라 일반직 5급 정원 및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총 정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안건,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첫째, 우리구 기금 적립금 사용 상한이 전액 100% 사용 가능으로 규정돼 있어 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상한을 하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평균 사용 상한은 약 80% 수준이며 광주시 내 타 자치구 역시 70에서 90% 범위에 분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우리구도 사용 상한을 80%로 조정하여 기금의 안정성을 높이고 재정 운영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둘째, 현행 기금 존속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나 지속되는 세입 불안정과 재정 불균형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금 운영 기간의 연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재정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승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인 이곤희 기획예산실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등 국가적 주민 밀착형 의료 돌봄 기능 강화에 따른 부서 신설에 따라 총정원 증원 없이 직속기관 보건소 일반직 5급 정원 1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1명을 감하는 정원 조정으로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조직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조정으로 원안 각일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2026년 3월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 시행에 따라 시군구 전담조직과 읍면동 및 보건소 지원 조직에 돌봄 통합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배치에 따라 건강돌봄과를 신설하여 통합지원 대상자 신청, 발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 대상자의 서비스 요구사항 변화 등 통합돌봄 지원을 위한 개편안으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건소 내 부서 신설 및 부서 명칭을 개편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사용상한 기준을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적립금 100%에서 80%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기금 적립금의 과도한 사용 방지 및 재정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도래함에 따라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승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 충분히 저희가 행감 기간에 노진성 의원님께서 이 안과 사망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를 하셨고 당부를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네. 타부서 차별성 있도록 꼭 해주시고 노진성 의원님께서 행감 때 이미 이 조례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거기에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셔서 잘 실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건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안전 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 담당관 김석권입니다. 평소 우리 주민안전 담당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지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법 제9조 제2항 제2호 및 대통령 훈령 제398호 통합방위 세부 시행 지침 개정에 따라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 명칭 변경 및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 운영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3조 구성이용 명칭 변경에 따라 안 제3조 제5항 제4호 육군 제6753부대 2대대 작전가장을 육군 제6753부대 2대대 작전장교로 안 제3조 제5항 제5호 육군 제6753부대 2대대 동원가장을 육군 제6753부대 2대대 동구지역대장으로 변경하고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운영 및 조례 제6조 3항 제2호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 운영 내용을 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와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에서는 지원본부 상황실과 궁, 경, 소방 등을 포함한 합동 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승부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인 김석권 주민안전 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내부해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제9조 제2항 제2호 및 대통령 훈령 제398호 통합방위지침 세부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위원 명칭을 안 제3조 제5항 제4호 작전장교를 안 제3조 제5항 제5호 동구 지역대장으로 안 제6조 제3항 제2호 강목을 지원본부에 대한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와 나 공경 소방 등을 포함한 합동 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는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승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안전 담당관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석곤 주민안전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년감사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감사관 이상철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지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감사관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주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한 통합적 규제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규제개혁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어 있던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규제개혁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보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규제 혁신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광주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규제혁신조례로 변경하여 규제관리 전반을 포괄하는 조례의 성격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7조에서는 규제의 등록 및 공표, 심사, 규제 영향 분석 등 규제 관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통합적 규제 관리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제10조에서는 규제 정비 종합계획 수립과 재검토 기한 설정 등 지속적인 규제 정비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8조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기준을 정비하여 규제 심사 과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에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년감사관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승부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인 이상철 청년감사관의 제안 설명과 비부해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하여 규제의 합리적 정비와 사회, 경제활동 후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기존 광주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을 통하여 규제의 심사, 규제 영향 분석서 및 의견 수렴, 규제 정비 종합계획 수립, 규제의 재검토 및 의견 제출을 통하여 실질적인 규제안 심사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승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년감사관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현정 의원. 네, 박현정 의원입니다. 감사관님, 여기 전부 개정 조례안에 보면 그 인권 영향평가의 개선 공고 사항을 일부 수용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인권 영향평가의 내용, 그 개선 공고 사항이 어떤 거였는지, 그리고 어떤 걸 일부 수용하신 건지 답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 일부 이제 불수용하는 것은 그 의견 제출 제10조에 보면 의견 제출하신 분이 주소하고 성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민원처리법에서 최소한의 그 이렇게 그 누구인지 확인하는 절차로 이제 그것을 이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인권위원회에서는 이걸 좀 제외하면 어떤가 그 의견이 왔었는데. 아, 그렇군요. 예. 10조에 그러면 의견 제출 항목에서 10조 2항 1번에 의견 제출자의 성명과 주소로만 나와 있는데 예. 지금 그 전에는 어떻게 된 거죠? 이게 구하고 신이 안 나와 있어서 그 전에는 성명 주소 말고도 더 아닙니다. 이렇게 이게 최소로 저희가 받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뭐가 변경이 된 것이 아닙니까, 이거는? 예. 이제 그것을 이제 이제 인권 이제 그 교수님은 요걸 빼면 어떠냐 의견을 주셨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의견 개선 공고의 일부를 수용하셨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일부를 수용하신 내용은 어떤 건지 일부를 궁금해서요. 수용한 것은 규제에 대해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걸 규제로 인정하는 것을 그 위원장이 인정하는 규제로 그렇게 수용을 했습니다. 그 의견을 받아서 그 구청장이 인정하는 규제를 구청장의 위원장이 할 수 있게끔 위원장한테 그 권한을 주자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노진성 의원. 노진성 의원입니다. 그 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라고 15조에 회의가 나와 있는데요. 회의는 공개를 하는데 다만 이제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타 자치구 조례에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회의록 비치 건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를테면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다른 타 자치구는 강행 규정으로 들어가 있던데 우리 동구 조례에서는 회의록 비치에 대한 내용들이 빠져 있습니다. 혹시 빠진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회의록 빛이 회의가 진행이 됐을 때는 회의록을 기록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조례상에는 유일하게 회의록 비칙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혹시 그 포함이 안 된 이유가 따로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규칙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규칙을 같이 개정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담보를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청년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동구 규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신 의원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2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규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동구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평소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지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두 건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도서 구입과 연계한 독서 활동 촉진과 지역 서점 이용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강화하여 우리 구의 독서 문화 확산, 지역 서점 보호, 지역 문화 소비 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강동원시 동구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제3항 제7호를 신설하여 도서구입과 연계한 독서활동과 문화향후 기회 확대를 위한 독서문화진흥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 제4항 내용 일부 추가로 지원 수단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강동원시 동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제6호를 신설하여 도서 구입과 연계, 지역서점 이용 촉진 및 문화소비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독서 인구와 동네 서점 이용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지역서점 이용 촉진과 문화를 통한 지역 경제 순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기반 확충이라는 점에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문도시 정책과 소관 조례 일부 개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승부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인 이정희 인문도시 정책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범위와 수단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도서 구입과 연계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도서 구입과 연계한 독서 활동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제5조 제4항에 포인트를 추가하여 구에서 시행하는 포인트 제공으로도 도서 구입 등을 통하여 지역서점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지역서점 지원에 도서 구입과 연계하여 지역서점 이용 촉진 및 문화소비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을 신설하여 지역서점 지원에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서점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승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문도시 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 동구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진성 의원. 노진성 의원입니다. 이 조례가 지역서점 활성화 그리고 문화소비 활성화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를 통해서 그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를 하신다고 해서 조례가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 관내 지역서점이 총 몇 곳이나 있습니까? 한 12곳 정도 있습니다. 12곳. 네. 그러면 이 12곳에 대한 지역서점 책을 구매를 했을 때 그 책들은 그 13개 동별로 이렇게 분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구매를 해서 그 구매 예. 당시에 즉시 포인트로 할인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포인트로. 이게 책을 더 지면에 설 책을 더 많이 살 수 있도록 독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편이고 그 쌓인 포인트로 문화 공연 전시도 또 볼 수 있게끔 하고 또 그 포인트가 또 쌓이게끔 하는 연쇄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인트가 책만 구입을 하는 그런 포인트가 아니고 이제 문화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도 같이 뭐 네, 전시라든지 포인트로 나중에 문화 공연을 네, 함께 이렇게 보면서 참여할 수 또 있는. 그 포인트가 또 쌓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나중에 포인트 적립으로 또 많이 쌓이면 한 20%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포인트가 소비됐을 때 동구 관내에서만 포인트가 소비가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현재는? 동구만 일단 향후 더 이렇게 확대할 생각도 저희 있으신가요? 예산이 아주 넉넉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예산이 이제 8,400만 원을 반영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하실 계획인죠? 이제 저희 지역의 그 인구 이제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냈는데 이번에 당초에는 냈으나 재정 여건상 이번에는 반영이 조금 추후로 미뤄질 것 같습니다. 지금 검토서에는 당초에 있는 사항으로 요구되어져서 중간에 조정 과정 중에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좀 꿈은 품었으나 좀 여건이 좋아지면 그때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 예. 예, 예. 서점이 12곳인데 8,400만 원이라는 금액이길래 굉장히 좀 획기적인 것 같아서 좀 궁금했었습니다. 네네. 네. 자,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광주시 동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절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장희 인문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광주시 동구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시 동구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광주시 동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시 동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시 동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구청년 정책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 정책과장 조기범입니다. 평소 인구청년 정책과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인구청년 정책과 소관 일부 개정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고 학교 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현행 조례 제3조 3호의 삭제입니다. 동조항은 당해년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의 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조사업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정부는 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지원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내용이 포함된 상위 법령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법령 체계를 일치시키고 교육사업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시 동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및 출산 축하금 확대 지원을 위한 관련 조문 정비가 필요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 제5호의 청년 부부 정의와 제9조의 2 결혼 축하금 지원을 신설하고 제10조 출산 축하금 대상자를 첫째 아이까지 확대입니다. 먼저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고취하고 결혼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둘째아 이상 출산 시 지급하던 출산 축하금을 첫째아 출산에도 지급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별지 1호 서식 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를 삭제하고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통 서식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제안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승구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인 조규범 인구청년정책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호 보조사업의 제한 삭제는 상위 법령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 제3호가 삭제됨에 따라 조례도 일부 삭제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청년 부부를 혼인신고일 당시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정의하고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내용을 신설하여 신청 기한과 거주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현재 둘째아 이상 출산 축하금 지원을 첫째아까지 지원 확대를 통해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켜주는 개정안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동구가 정주 여건 등 청년 부부가 살기 좋은 곳으로 정착될 때 인구 증가 및 추후 예산 집행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승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구청년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현정 의원. 네, 박현정 의원입니다. 상위법 변경에 따른 위임상 같은데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안에서 우리 원래 있었던 그 당해 연도에 일반 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 수입에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를 삭제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삭제를 하게 되면 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거 삭제하면? 재정이 충당을 못 하고 있어서 지원 네. 못 하는 부분인데요. 네. 그 조항이 없으면 재정을 충당 못 하더라도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로 이제 제가 이렇게 조건부를 대지 않고 예, 예. 재정과 상관없이 예. 교육 보조를 인건비가 하겠다 이 말인 거죠. 잘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의원. 네, 박현정 의원입니다. 여기 일부 개정 조례안과 우리 검토 보고서에서 예산이 좀 달라가지고요. 예산 조치가 2026년도 예산 1억 3천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올라왔고 검토 보고서에는 2억 8,930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 반영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결혼 장려 축하금 1억 5,930만 원이 그건 이제 사업이 추진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을 반영 안 했습니다. 출산 축하금만 1억 3천이 맞습니다. 출산 축하금만 1억 3천을 반영하고 예. 방금 하셨던 말씀이 뭐죠? 뭐 결혼 장려 축하금. 결혼 장려 예. 신혼부부. 축하금? 예. 청년부부. 신혼부부? 예. 그거까지 포함해서 2억 8,930이 원래는 편성됐다가 그거를 빼고 요구를 했었는데 편성은 1억 3천만 됐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출산 축하금 확대 지원 및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조문을 좀 정비하셨던 거고 여기에서 예산은 출산 축하금만 반영하셨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출산 축하금은 이제 첫째까지 확대하는 거고요. 결혼 축하금은 신설하는 것인데 결혼 축하금은 재정 여건상 올해 좀 추이를 보고 과장님 혹시 2025년 우리 동구 관내 네. 그 출생아 수가 몇 명인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현재 509명이고 작년에 617명 출생하였습니다. 올해 좀 줄었네요. 예, 아직까지 10월 말까지입니다. 509명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범 인구청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광주의 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의 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광주의 동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의 동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랑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의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마을자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김현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지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을자치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해촉 후 복귀 제한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위원 참여기회의 과도한 제한을 완화하고 주민자치회 동구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서 소통 협력 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상위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7조 제2항 제3호를 개정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해촉 후 복귀 제한 기한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위원 참여기회의 과도한 제한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5장을 신설하여 제23조 주민자치회 동구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4조의 동구협의회의 기능을 제25조의 동구협의회 임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26조의 회의 참석수당 지급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위 법령 변경 및 문장을 정비하고 법 조항 신설에 따른 연번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마을자치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승부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인 김현주 마을자치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후 복귀 제한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위원 자격 제한 완화를 통하여 주민 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자치회 동구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해 안 제5장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신설하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동구협의회를 설치하고 자치센터 간 정보교류, 자치센터 운영, 정책 수립, 지역공동체 형성, 자치센터 문화 프로그램 등에 관한 협의 자문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상위 법령 변경 및 문장 정비를 통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13개동 전체 주민자치회 전환이 완료됨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시범 실시 문구를 삭제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동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승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을자치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의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진성 의원.
노진성 의원입니다. 주요 조례 2항의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위원 자격 제한 완화를 통한 주민 참여 활성화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2년에서 1년을 하면 아무래도 규제가 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 참여가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그 기입을 해주신 것 같아요. 2년에서 1년 아니 그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위촉했을 때 그 위촉에 대한 그 홍보라든지 그리고 그 위촉을 실시했다는 그 현수막을 부착을 했을 때 그 지원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부족한가요? 모집 공고할 때 말씀하시죠?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개정을 했고요. 네. 또 협의회에서 각 동마다 그 의견들이 이렇게 만기됐을 때 또 그렇고 지금 이렇게 새로 신규 발굴하기 위해서 보내도 지금 갈수록 그렇게 좀 애정같지 않고 좀 참여율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그러면 혹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이제 우선적으로 동에서 동장들이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면서 1대1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대1로?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저기 부장님,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가 주민자 지원을 모집하는 홍보는 노진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저기 산수일동밖에 홍보물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가 불과 저희가 이제 이걸 만드신 지가 22년이잖아요. 이제 3년 만에 개정을 하시는데 홍보 문제는 정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개인 접촉을 하셔서 하겠지만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신청을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좀 이번 때 이 조례 때문에 많은 동을 돌아봤는데 정말 산수일동 한 곳만 부르쳐 있었고 한 군데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면접을 가도 또 이렇게 코드가 안 맞으셨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심지어 이제 안 되기도 하시고 이런다고 하는 현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제고는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조례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저희 일부 개정이기 때문에 저 12조 3호장에 대해서는 그대로 끌고 가시는 거죠. 예. 조항을. 예. 그렇게 했을 때 저희한테는 이제 22조 제 12조 2항이나 3항을 봤을 때는 3항에 볼 때 이 사람들을 근무 시간을 감안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저번에 저희한테 얼핏 오셔서 보고를 했을 때는 급여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조항은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인지요? 그거는 현재 그대로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지금 자치의 상위 법령이 네. 뭐 어제 말로는 통과됐다는 말도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표준 조례안만 가지고 하고 있는데 뭐 길게 봐서는 그렇게 해서 한번 다시 손을 봐서 개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바로는 그분들의 이제 근무 시간이 좀 7시간 뭐 이렇게 됐고 이게 급여로 됐을 때는 저희 모든 동구청의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급여를 받는 분들은 시간을 뭐 9시에 해서 6시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재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업무량 뭐 이런 거 충분히 주말 근무 이런 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정말로 그냥 실비로 나갔을 때하고 급여하고는 약간의 그 정말 명확하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정당하게 급여를 받을 때는 요구하는 게 많을 거고 저희도 동구청에서도 감내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하실 때는 그런 거는 좀 같이 체크를 해주십사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렇게 근무 시간 한번 체크 한번 다시 부탁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바뀐 조례에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많이 열어주신 것 같아요. 이제 자치에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할 때 프로그램 같은 거를 지금까지 주셨을 때는 자치에서 같이 그냥 운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거기에서 비용을 거의 충당하셨는데 신규 조례를 봤을 땐 저의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는지 몰랐는데 약간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듯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지원해 줄 수 있다고만 돼 있지 네. 저희들이 사실 그 센터별로 뭐 수입 구조가 그렇게 지금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해주는 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좀 잘 체크하셔서 저희가 지금 이걸로 충분히 너무 힘든 과정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모두가 인지하고 계신 이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잘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진성 의원. 노진성 의원입니다. 그 조금 전에 이지혜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 중에 이제 같은 맥락인데요.
그 수당에서 급여로 변경이 됐었잖아요. 24년 이전에는 5시간 근무를 했었던 것 같고 24시간 이후에는 이제 7시간 이상 이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 주셨던 내용들 중에 조금 좀 혼동이 되는 것이 이 사무국장님들에 대해서 이 시간표, 이를테면 출근, 보통 이제 공직자들이나 출근했을 때 출근을 도장을 찍고, 예를 들어서 퇴근 도장을 이렇게 찍고 이렇게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님들에 대한 그런 출퇴근 그런 기준화가 명확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게 네. 이제 시간을 저희들이 7시간으로 해가지고 채용하게 되면 계약서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 계약서에서 근로계약서? 예. 네. 근로계약서에서 7시간을 9시부터 7시간을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후 1시부터 7시간을 정해서 계약할 수도 있고 그 각자 동마다 틀립니다. 뭐 시간에 대한 그런 조율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그 시간에 맞춰서 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그런 명확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출근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있습니다. 예, 확인을 하고 자체적으로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국장님들이 2년이 대부분 연임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그 퇴직 문제에 관해서도 좀 잘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광주의 동구 주민자치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의 동구 주민자치의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영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지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제2025년 자치복구 기획정비 계획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신고 등의 방해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는 기존 조례 규정은 괴롭힘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할 소지가 있어 행정안전부 공고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상위 법률인 근로기준법의 범위와 일치시켜 법률 취지 불부합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와 조례 후 규율 범위가 일치하도록 직장 내 괴롭힘 간주 문구를 삭제하고 해당 규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존 광주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제3항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어느 누구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 상담, 조사 및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에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승부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인 강영수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근로기준법 제76조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과 조례의 범위가 일치하도록 신고 등 방해 행위가 법률상 직장 내 괴롭힘 기준에 해당하면 직장 내 괴롭힘 간주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더라도 관련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승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현정 의원. 네, 박현정 의원입니다. 참 한국말이 어렵습니다. 네, 일단은 어느 누구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 상담 조사 및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그렇게 바꾼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강제 조항으로 하고 나면 뭐 처벌 규정이 있습니까? 만약에 방해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처벌 규정까지는 없고요. 이제 기존에 이제 이렇게 방해를 하게 되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하는 이 그러니까요. 행위 자체가 너무 네. 과도하다 해서 문구 자체를 좀 완화해서 이렇게 해야 맞다 하고 이제 공고해서 저희가 문구를 이렇게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위법 위임사항으로 지금 바꾸신 거잖아요. 네네네.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그러니까 그런 걸 신고하는 것 자체를 방해하는 것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괴롭힘이라고 간주가 한- 됐는데 네네. 그렇게까지 너무 과도함으로 네. 해서는 안 된다, 네네. 방해하지 마라 네, 이러면서 네. 강제 조항을 준 거죠. 네네. 이거에 따른 뭐 다른 처벌 조항은 없는 거고요. 처벌 방해했을 조항은 시에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전 조항은 신고를 방해하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해서 그에 따른 뭔가 조치가 취해지겠잖아요. 근데 요거는 지금 방해해서는 안 된다.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강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또 조사를 해야죠. 그 사람이 진짜 괴롭힘 행위를 하고 있는가 조사를 해가지고 그 괴롭힘의 하는 내용에 거지. 대한 조사를 다시 그 한다? 자체만 가지고 괴롭힘 행위라고 간주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 그 의미거든요. 네네네,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 만약에 직장 내 괴롭힘 이런 사안 관련해서는 우리 행정지원과에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냅니까? 신고를 합니까? 예. 그렇게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노진성 의원. 네, 노진성 의원입니다. 좀 전에 박현정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참 한국말이 참 그렇습니다. 저도 내용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신구조문 대비표 13조 보게 되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라고 해서 법적 대의나 책임 소재가 분명하게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개정안에 보게 되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게 강행이 아니고 임의 규정으로 강행 규정이긴 한데 법적 대응이나 책임 소재가 분명하게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문구로 좀 보이고요. 다만 근로기준법 76의 2에 따라서 이 조사를 통해서 괴롭힘의 범위를 이제 선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행안부 상위법 위임이라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참 이게 조금 이해가 좀 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이렇게 개정안에 보게 되면 보통 이게 구두 경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행해서도 또 이루어져서 안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꼭 물리적 행사만으로도 괴롭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폭언도 있을 것이고요. 또 따돌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건데 그 범위가 너무 좀 광범위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좀 있긴 한데요. 부서에서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은 게 아무리 상위법의 위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동구에서는 이런 괴롭힘 예방에 대해서는 상위법과 충돌을 하더라도 또 명확하게 우리 규제를 명시화하겠다라는 좀 의지력을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다시 해주시길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게 이제
문구 자체가 이제 그 방해한다고 해서 괴롭힘으로 간주한다는 이 자체가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이제 따로 이제 못하게 한다면 조사를 해가지고 진짜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이걸 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이제 그것을 사실 그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본인 당사자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 당사자가 힘들고 괴롭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 이 상대방을 통해서 이 타인 때문에 내가 힘들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이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예를 들어서 신고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충분히 좀 고려하셔서 추후에 좀 강력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비단 우리 전체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동구가 이런 괴롭힘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숙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안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속가능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 관광과장 이은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지혜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6년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근거 및 출연 대상 기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출연 내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 재단 출연금 편성 예산은 총 23억 6,069만 2천 원이며 주요 출연금 내용으로는 인력 운영비 11억 4,930만 3천 원, 운영비 4억 9,274만 원, 사업비 7억 1,864만 9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먼저 인력 운영비는 재단 직원 보수급여 및 급여 등 인건비에 9억 1,222만 5천 원, 평가금 및 퇴직급여에 1억 2,652만 5천 원, 연금부담금 등이 1억 1,055만 3천 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인력 운영비는 6,800만 3천 원이 증가하였는데 26년 호봉 승급 및 직원 평가급 등을 반영하여 6.3%가 상승하였습니다. 이어 운영비는 2026년 일반 운영비, 여비 및 업무 추진비 등으로 총 4억 9,2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증가한 항목은 일반 운영비와 수선 유지 교체비로 총 7,383만 6천 원이 증가하였고 여비, 직무 수행 경비 및 교육 훈련비는 336만 원이 감액되어 전년 운영비 4억 2,226만 4천 원 대비 7,047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로 2026년 문화예술진흥 분야 6개 세부 사업에 대하여 2억 1,400만 원을, 관광 마케팅 분야 6개 세부 사업에 대하여 4억 2,300만 원을, 축제 개최 및 지원 분야 3개 사업에 대하여 8,164만 9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동구 대표 시민참여형 문화축제 운영 및 아티패스 구축 사업 등으로 3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버스킹 월드컵 경비 개최 등에 따라 4억 1,835만 1천 원이 감액되어 전년 사업비 7억 8,700만 원 대비 총 6,835만 1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으며 2026년 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해당 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승부입니다. 출연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인 이은주 지속가능 관광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구청장이 제출한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동구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2023년 문화관광재단 출범 이후 동구 특화된 문화예술진흥과 관광마케팅, 버스킹 월드컵 축제 개최 및 충장축제 지원으로 구민 문화복지 증진 및 동구 지역문화예술 관광진흥에 기여하고 있으며 2026년도는 스마트 아트빌리지 플랫폼 아트패스 운영을 통해 스마트 관광도시 기반 구축 등 지역 특화 콘텐츠 운영으로 동구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인력 운영비와 운영비, 문화예술진흥과 동구 관광진흥을 위한 필수 예산안으로 출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승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속가능 관광과장은 답변 속으로 나와주시고 광주의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진성 의원. 노진성 의원입니다. 문화관광재단 보고 받았을 때 과장이 같이 배석하셨죠. 네네. 그때 제가 분명 양적보다 질적에 중점을 둬야 된다라고 네네. 말씀을 드렸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재단 이사장께서도 재단 대표께서도 동의를 해주셨으면 기억하십니까? 네네. 그러시죠. 그러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 또한 이 사업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보완 요구를 했는데 그 보완 내용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2026년 예산을 좀 보니까. 그리고 추후에 그 예산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추후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로컬 문화 진흥 사업인데요. 네. 10월 25일부터 4일간 아시아 문화 전당에서 어떤 대회가 열린지 알고 계신가요? 네네네. 어떤 대회죠? 청소년하고 청년들을 하는 스트릿. 그렇죠. 그렇죠. 근데 스트릿 네. 댄스가 그냥 스트릿 댄스가 아니고 국제 스트릿 댄스였죠. 네네.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기사도 보게 되면 굉장히 동구가 활성화가 돼 있고 또 잘 성료가 됐다라고 긍정적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체류형 문화관광 도시를 구현하고 실현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 사업을 2026년도에 갑자기 예산의 부족이라고 해서 절감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400여 명이 참여를 했고 여기서 재능과 끼를 발휘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무엇보다 기사에서도 언론에서도 굉장히 잘 호응적으로 반응을 해주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 사업을 키워내야지 왜 이 사업이 예산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절감을 시키는 것은 좀 굉장히 매우 부적절하다. 특히 체류형 문화관광도시라는 것은 우리 광주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그리고 글로벌하게 방문을 해서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관광도시에 대해서 역행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보거든요. 이에 대해서 분명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출연 동의안이 지금 다시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동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죄송하고요. 저희가 스트리트 컬처 페스타라고 저기 전체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광주시가 네, 지원을 하고 네, 있다고는 들었는데요. 네. 그거는 광주시인 것이고요. 우리 동구만의 대표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를테면 그래서 버스킹 월드컵도 있고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도 있고 무엇보다 이게 국내 대회가 아니고 국제 대회로 승화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걸 동구 내에서 ACC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복되어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이 사업 자체를 중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것을
어떤 이 사업들을 이제 안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재정 형편상이라고 검토를 했었고요. 과장님, 이거는 안 네.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것은 그냥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네, 하는 네, 것이고요. 네. 우리가 네. 내부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나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호응이 좋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어떤 그 같은 중국 사업이니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지 않나. 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보거든요. 네. 과장님 답변하기 굉장히 좀 곤란하실 것 같으니까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박현정 의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이거 출연 동의안 검토 보고서여서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좀 했는데요. 이번 행감 때도 이제 일자리 경제가 그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 관련해서 이제 쭉 행감하면서도 그 좀 지적을 했었는데 그 르네상스 사업 중에 세부 사업 중에 충장 골목 여행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네네. 이 사업이 연 인원 210명으로 끝났거든요. 사업비가 1억 5천이에요. 네. 그래서 네. 이걸 저기 이제 강하게 좀 질타를 했는데 여기 골목 관광상품 운영 3천만 원이 이제 계속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책자도 만드시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그 영화의 거리부터 해가지고 겹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관광재단에서 하는 골목 관광 상품과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 안에 있는 세부 사업으로 그 충장 골목 여행하고 겹치는 파트가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충장축제 60명까지 하면 270명인데 충장축제 때 맞던 60명을 빼버리면 연간 월별로 진행했던 사업이 총해서 210명, 5명, 7명 오고 끝나버린 사업이 1억 5천이 투자가 된 사업이에요. 근데 그 사업에 대해서 이제 뭐 나중에 하기로 봤던 임대료도 있었다고 하던데 요거 좀 겹치는 사업 같긴 한데 좀 같이 한번 부서가 다르더라도 관광 상품이니까요.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여기 골목 상품은 저희들이 동구칠성이라고 해가지고 네. 7가지의 골목 여행 그 부분을 만들었는데 네. 그 부분들을 활성화하고 그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단순하게 충장로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네.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근데 부분 이제 그 칠성 네. 동구 칠성 안에 네, 네. 충장로 그 네, 영화의 네, 거리도 네.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 저는 그 포인트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공동 부모가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이제 부서가 다르고 영역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공동 부모가 있다면 예산을 조금 우리가 절감한 차원에서 공동 부모가 있는 것을 이중으로 예산을 쓸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면 네네 좋겠습니다. 부서랑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저기 과장님 저희한테 준 거에 의하면 저기 인력이 있어서 이제 내년에 여기가 일을 좀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인력이 3명이 지금 비는데 이거는 내년에는 어떻게 될 수 있나요? 이제 다 복직이 되나요? 네네 지금 그 21명 정원에서 한 명은 아직 임용을 안 했고 2분만 육아휴직 중인데 2분이 육아휴직 복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더 질의하시려는 안 계시죠? 네네. 저희 잠깐 한 5분만 저희 정회하도록 중지를 잠깐 할게요. 저희끼리 좀 할 얘기가 있어서요. 네, 5분만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속가능 관광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진성 의원. 네, 노진성 의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했었고요. 처음 제가 이제 이야기했었던 것은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원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피력하는 과정이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정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후에 어떤 불가피하게 시정이 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그런
답변 태도가 있어야 되는 대답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태도가 매우 미온적이었고 미흡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오전에도 사과의 말씀을 주셨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그리고 그 동구 로컬 문화진흥 사업 그 3천만 원 예산이 절감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추후에 또 따로 보고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예산 사업은 절대 없어지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저희가 일단 이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라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발생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음번에도 이런 일이 발생이 됐을 때는 우리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로 판단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저희들이 가결에 앞서서 이제 의결에 하도록 하는 게 앞서서 저희가 했던 이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고 이거를 하실 때 있어서 정말로 의견을 제시하고 서로 이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만큼은 꼭 지켜줄 수 있도록 정말 꼭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네. 이은주 지속가능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광주광역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 동구 청년의 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 동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이 사항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 조기범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두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의 집 재계약 건입니다. 동구 청년의 집 위탁기간이 2026년 1월 만료됨에 따라 운영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위해 현 수탁기관에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청년의 집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 시설은 2024년 7월 1일 개관하였으며 부지는 214제곱미터, 연면적 388제곱미터의 지상 4층 규모로 다목적실과 원룸형 공동주택 공간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생활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시설로 현재 8명의 청년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위탁 사무는 청년의 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으로 예산은 5,300만 원이며 위탁 기간은 26년부터 3년간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재계약 건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위탁기간이 금년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위탁 근거는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대상 시설은 2018년 2월에 개소하였으며 연면적 276제곱미터의 지상 2층과 3층에 사무실, 상담실 등의 공간을 이루어져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탁 사무는 동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전반으로 예산은 연 평균 3억 원이며 위탁 기간은 26년부터 3년간입니다. 이상 재계약 두 건은 지난 10월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격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본 상임위 보고 후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동구 청년의 집 및 동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 동구 청년의 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진성 의원. 노진성 의원입니다. 청년의 집 위탁 사무 수행 실적을 보다가요. 성과 보고서에 있는 3번 문항입니다. 공동체 프로그램이 2024년도에는 반상회가 5회, 요리교실 3회가 진행이 됐고요. 올해 10월 31일 기준에는 반상회 3회, 그리고 요리교실 2회, 새롭게 네트워킹 데이 1회를 추가를 해주셨습니다. 반상회 3회, 요리교실 2회 올해 진행이 됐는데 반상회에서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2회가 지금 덜 추진이 된 것 같고요. 요리교실은 아직 1회가 좀 부족한 상황인데 지금 12월 달이지 않습니까? 예. 12월 현재까지 이거를 더 진행이 됐었는지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없으신지 처음에 궁금해서 이제 제 질문드립니다. 의도는 어떤 공동체 그 형성 부분이 있어서 서로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매월 개최를 했었는데 네. 그 입주하신 청년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격을 하고 그런 좀 통제 관리보다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수렴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예. 혹시 그 추후에 지금 이제 12월 달이 이제 그렇게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면 반상회 3회 요리 교실 2회 그리고 워킹데이 1회 여기서 이제 마무리되는 겁니까? 예. 마무리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현정 의원. 여기 입실률, 박현정 의원입니다. 입실률이 82%인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10세대 중에 지금 제가 이제 입실률 계산할 때 월별로 해가지고 빈 월을 이제 공개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위탁하면서 너무 좀 소극적으로 운영하면은 이주하거나 입주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목표를 정하려고 했었는데 그 여건이 지금 4층은 한 3개월씩 해가지고 6개월 입주를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너무 이제 자주 비면서 조건이 좀 안 맞아서 지금 내년 계획은 좀 변경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과장님 현재 지금 10세대 중에 몇 세대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8명이 입주해 있고요. 두 세대 비어 있습니까? 예. 지금 기본 6개월 입주를 지금 2층, 3층 여성, 남성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1년씩 하고 연장하면 2년 하고 있고요. 4층은 사회초년생으로 해가지고 3개월 입주하고 3개월 연장하면 6개월 입주를 하는데 그런 이제 취지의 어떤 운영 목적과 지금 방향이 좀 수요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좀 검토해서 내년 운영 방안을 좀 수정 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청년의 집 운영 기간이 좀 몇 년째죠 지금 현재? 저희가 청년의 집 작년 7월 1일부터 했었으니까요. 지금 작년에 올해 잠깐 만 6개월 하고 일년째 올해 네. 이제 1년 차입니다. 그래서 수요 대비 어떤 그런 요구가 좀 우리가 계획했던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수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입주자들은 다 주소지가 동구로 돼 있습니까? 동구로 이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요. 여기 청년의 집으로 주소가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좀 공실률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의원. 이 상담복지센터 지금 연평균 3억이 지금 우리가 위탁 비용으로 주고 있는데요. 요거 3억 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비 전액인가요? 국비 70%하고요. 15%씩 해서 12, 15%, 구비 네, 15%.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범 인구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을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김현주입니다. 평소 마을자치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쳐오고 계시는 이지혜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을자치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구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말 만료됨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 현 수탁기관과의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13개 동 주민자치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3개 동에서 54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 사무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리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등이며 2026년 예산은 13개 동 총 6억 1,951만 5천 원이며 위탁 기간은 2016년 1월부터 3년입니다. 지역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등을 고려해서 본 상임위 보고 후 12월 중 주민자치회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동구 주민자치센터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 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15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 제2차 정례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